그 행정부 내 자기 관할하에 있는 행정부 내에 지금 장관과 장관 그 밑에 있는 이 사람 간에 멱살잡이를 하고 뭐 아주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당연히 조정을 하든 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달나라로 여행 가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G20 정상회담 화상회의 이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 뭐 꼭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50일 남았 물러가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화상회의가 남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신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읽어보셨죠? 차도 살인이라고. 차도살인은 좋은데 네. 자기도 이제 뭔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적으로는 혹시 퇴임 후에 이제 직권남용 이런 것에 걸릴까 봐서 딱 다물고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 추미애가 이제 그 직무정지 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그랬죠.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그것도 바로 직전에 와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보고를 했으면 뭔가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렇게 뭐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직권 남용으로 나중에 어떻게 그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 보면 있죠. 칭찬은 듣고 싶어 하는데 내 욕먹을 짓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있죠. 옳은 걸 위해서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욕을 뭐 벌써 그 국민의 한 40%는 욕하고 40%는 칭찬하고 20%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욕 안 먹는 대통령 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욕을 먹더라도 정도에 따른 어떤 국정 운영 이걸 하면 나중에 욕한 사람도 나중에 그 진심을 알면은 다 칭찬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있죠. 나로서는 오불과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요건 추미애 장관 당신이 좀 먹어라.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번에도 이게 묵묵부답할 때 이게 과연 그냥 나는 관여 안 하겠다는 거냐. 자기 밑에는 장관이 와서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검찰총장 이걸 이야기했는데 묵묵부답했다는 거는 그래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그렇죠. 거예요. 묵시적 동의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추미애 장관이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묵묵부답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위에 직무정지하고 뭐 징계한다고 하는 거 이걸 참 보고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거 그래 하라 이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말 안 했다고 해서 욕 안 먹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거는 이건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직권 남용 다 책임지는 거다. 직권 남용 이번에도 누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야기 약간 더 되돌아가면 그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는 있죠. 징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자체가 징계. 자기는 이제 그 검찰청 법이 아니고 뭐 검찰청 훈령인가 뭐 하여튼 법에 따라서 직무정지 시켰는데 직무정지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해임이나 다름없는 그러니까요.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징계예요. 징계를 지금 아무 절차 없이 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폭행을 해가지고 그래 됐다. 그러면 직무정지 시킬 때 이건 검찰총장으로서 그 품위 유지 의무 했으니까 그 징계 결과 나기 전에도 그게 뭐 언론에 다 나오고 했으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거는 있죠. 이거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정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징계 절차랑을 회피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권남용 강요는 있죠. 그 사람이 무슨 법에 따라서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직권남용 아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뭐냐는 걸 따지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이에요, 지금. 완전히 명백한. 아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직무를 정지를 시키든가 무슨 해임을 하든가 했는데 그렇죠. 먼저 직무정지 해놓고 그럼요. 징계위원회 거꾸로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내 감찰권 행사, 그다음 그 수사지휘권 행사 이게 전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했다는 거는 직권 남용죄에 대해서 뭐 적극적 관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 소극적인 관여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럼 하지 마라 그래야죠. 예. 추미애 장관 좀 너무 심하다. 예, 그러면 좀 나중에 과하다. 예. 직권 남용 재책을 뭐 안 받겠지만은 지금은 뭐 고개 끄덕끄덕 했겠죠 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나중에 누가 뭐 퇴임하고 나면 누군가 고발할 거라고요. 예. 하고 나면은 뭐 이제 진실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사태 이걸 추미애 장관이 이제 다 혼자 덮어 쓰겠다고 내가 혼자 결정한 거지. 대통령은 아무 말 없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다고. 근데 사실 알아서 하시오 그런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나 오판이었나 왜 그러냐면 하나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출하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혹시 오판하고 있었던가요? 근데 이번에 딱 드러났어요. 1000명이 넘게. 고검장, 지검장들 다 드러나고 있고 그 몇 사람만 제외된 거 아닙니까? 추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으로부터 불신임을 네, 당한 게 하나가 네. 있고 리얼미터가 26일 날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직무정지 시킨 거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56.3%가 잘못됐다고 했고 38.8% 이건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40% 가까운 그 대깨문들은 그대로 잘했다고 했는데 중도층이, 이 내용을 보면은 중도층이 전부 잘못했다고 16%가 잘못했다고 간 그러니까 거예요. 중도층이 20%를 할 때 예. 16이면 80%입니다. 네? 다 골이 간 거예요. 뭐 40은 뭐 보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중심축이 되는 예. 중도층 80%가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대통령이 네. 이건 내가 좀 오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까요? 그건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했으면 왜 대통령한테 일일 정보 보고 다 들어가는데 예. 그다음 그 더민당에서 여론조사 보고 다 들어가는데 그걸 왜 모를까요? 그걸 모른다면 아니 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는 저는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래도 근데- 대통령이 이런 걸 보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예.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3년 얼마 흘렀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조금 아쉬운 판단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논리적이고 법조인이시니까 논리적 사고가 훈련이 돼 있을 건데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 이게 당연히 이런 판단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예. 거꾸로 된 판단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탈원전 문제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안 짓겠다고 북한에 짓겠다 그러는 거라 이런 거 논리적인 판단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있었다니까 제가 그 종편에 나갈 때 지금 그 고용보험 청구 건수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참 안정된 거라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고용보험 청구 건수 많다는 걸 실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고용시장이 안정된 건지 그 실업자들 생활이 안정됐다. 그거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우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유체 이탈을 화법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애들한테 고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고맙냐고. 아니, 이제 정권 잡는데 고맙다는 뜻인데 그 말을 갖다가 잘못하신 거죠. 그 잘못하는데 그건 대통령은 진짜 실언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젊은 고등학생들의 어떤 목숨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됐다. 이 속마음을 막 드러낸 게 아닌가. 그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는 있죠. 정권 잡는데 정권 사도세자는 뭐 영적인 사도세자죠 죽이는데 정권 싸움에서는 그렇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게 어떤데 아주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이 어떤 판단에 있어서 있죠. 이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비워야 돼요. 네.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차기 집권 지금 많은 민당 사람들은 차기 집권을 위해서 벌써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그렇죠. 가지. 예.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도 뭐 완전히 지금 윤석열 총장을 두고 여러 가지 하는 말 보면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많이 평을 받는 분이 그리고 우리 그 좋아하시는 정세균 지금 총리도 뭐 산자부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뭐 무슨 표창장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정권 재창출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집토끼라 그러나요? 여기를 확보하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 만약 여당 대표 좋아요.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된 판단 내려서 추미애 장관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사퇴시켜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의 핵심부가 이 권력을 사유화한다든가 좀 뭔가 전체주의적인 그런 파시즘 체제로 가는 것 차원을 넘어서 말하자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정권 창출의 도구화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권력비리 수사 그런 것은 당연하게 없애버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권력을 20년, 50년 이해찬 얘기대로 잡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이제 바꿔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무슨 판사고 검사고 간에 정권한테 대들고 뭐 기어붙는 거 이건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공수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죠. 검찰 법원을 그 정권의 휘하에 두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공수처다. 공수처의 최고 관심 대상이 검사 판사거든요. 어느 정권이든지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요. 정권을 잡은 사람은 검사 판사 싫어합니다. 우리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군대 사단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법무관이라고. 그래. 아 사단장이 뭐 좀 하려면 법무관 이건 안, 법에 뭐 군형법 이거 그다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은 그 검찰 법원이 아무리 자기 편에 생각해도 나중에 실현소를 해요.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법 절차에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얘들을 통제해 둬야지 이 정권을 20년, 50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공수처고 그 수단으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당장 법치주의 어쩌고 딱 뜯으니까 야권에서 공수처를 만들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그걸 수사하다 그랬는데 나는 오불과는 난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을 지금 여권 입맛에 맞는 사람 만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만일에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관이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를 하는 기관에 생각한다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 이유는 억지죠. 애도 아니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말하다 보니까 공수처장을 그렇게 한 이유가 확 드러나네요. 그래서 근데 그 공수처에 비슷한 기관이 세계에 딱 하나 있어. 중국 공산당이 하는 그 감찰위원회. 그렇죠. 세계 딱 하나래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전체주의고. 시진핑이 우리가 지금 시 황제라 그러잖아요. 진시 황제 딱. 지금도 임기도 없애버렸잖아요. 본래 10년이가 그런데. 문재인도 지금 왕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대통령 시대부터 전부 왕조였다고. 박근혜 왕조, 이명박 왕조, 문재인 왕조, 박정희 왕조였다고. 왕조 아닌 사람이 있긴 있어요. 최규하 대통령. 그 힘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을 예속시키는 게 검찰 법원은 아무리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꼭 어깃장 놓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법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참지를 못해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낙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념 이런 걸 제가 미워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비민주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남의 나라 대통령임에도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민주적이에요. 권한 남용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및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검찰을 단단히 길들여 놔가지고 그러니까요. 말 안 들으면 날라가. 이런 걸 확실히 머리에 심어 놓자 이거예요. 검찰총장도 날려버리는데 어디 감히 검사들, 판사들 잘못하면 공수처가 너희들 그렇게 되는데. 공수처 고발할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 안 해요. 참 시민단체 뭐 대구 그때 아까 경주 뭐 녹색연대인가 그런 데서 판사 고발하면 돼요. 그럼요.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최동욱이 검찰총장 그렇게 쫓아낼 때 정말 무서운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무섭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 뒤 판에다가 그 대통령 한 얘기를 딱 걸어놨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뒤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정권 정말 무섭네. 이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천년 말년 집권할 것 같지만 끝으로 네. 지금 정권 말기입니다. 과거에 그 유신 정권 때 있었던 얘기도 또 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가면은 뭐 누가 감히 네. 이 힘을 가진 권력한테 대들겠느냐. 자기들 생각대로 다 착착착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저는 파국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끝끝내 윤 총장을 목을 치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또 공수처 이번에 또 단독 처리해가지고 비토권도 없으면서 자기 사람 임명하고 이런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없네. 그래 잘들 하세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크게 오해하는 게 이제 윤석열 내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 들였다 합시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저항하는 검사가 1,000명이 넘었어요. 검찰 조직에 1,000명을 넘었는데 그 검사들이 그 울산 사건 예를 들면 조사하려는데 검찰총장이 하지 마라. 여기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은 검찰총장만 바꾸면은 이게 전부 다 내 천하가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 자기들이 촛불 집회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촛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검찰 내에 촛불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런 검사들이 지금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상명하복하지 말,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말라고 그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수석들 다 집어넣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검찰이란 조직을 건드린 게 아주 실수다 하는 게 검사들 지금 마음속에 많은 한을 맺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우리 검사들이 참 무력하구나. 이번에 보니까. 예. 우리가 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검찰이 이때까지는 권력에 순응하는 검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검찰을 무슨 떡주무로 주무는구나. 이런 자괴감, 패배감을 느낀 검사들이 이미 1,000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검 검사장 정도 되면은 퇴임해도 무슨 정부기관 많아요. 이사장 자리. 예. 이번에 아마 항의 성명 낸 고검장들은 하나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런 걸 알면서도 검찰이라면 그런 걸 제일 잘 알아요. 자기들이 정보를 갖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알면서도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있죠. 검사들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애정은 못 줄지라도 상처를 주는 짓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있죠. 예, 나머지는 반드시. 아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검사들을 갖다가 검사들이 옛날에 한번 저번에도 검사 몇 명이 또 글 올렸잖아요. 200 몇 명이가 그때 뭐였죠? 308명이 냈는데 댓글을 그러니까 올렸죠. 막 나오더라고요. 또 친문 그럼 사표 다 받아라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표 낸다고 한지도 않는데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다 할 것 같지만 이게 화무 11홍이고 이것처럼 이 검찰이란 조직도 있죠.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독립관청이고 엄청난 그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 인사라는 무기로 인사 가지고 사실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했지만 이 검사들이 이 정도 되면 그 고검장들이 하는 게 바로 나 인사 필요 없다 이제 그렇죠. 영전 이런 거 필요 없다. 예. 나 내일 하고 내 자리에서 예. 끝까지 떳떳하게 하고 쫓아내면 쫓아내가지고 법원에 소송하고 쫓아내라 그 예, 얘기예요. 쫓아내요. 예.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를 가든 이렇게 지검장도 또 마찬가지예요. 17명이. 그러니까요. 이성윤하고 몇 사람 빼고는 좀 그랬잖아요. 예한견 3명 빼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이미 자리만 연연하는 검사들이라는 생각을 이 정치권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번에 딱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 검사들이 있죠. 검사장 승진할 때 실력이 있는 사람 당연하겠지만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한테 부탁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검사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야. 예. 그러면 이 검사들이 호랑이가 되는 거야. 그럼요. 예. 호랑이죠. 예. 예. 조상철 서울 고검장부터 그 추미애 아들 제대로 수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가 그랬잖아요. 국민은 호랑이라고. 예, 호랑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래서 내가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는 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던 게 지금 전국에 2,000명 검사 중에 하여튼 절반이 넘는 사람을 자기를 물어 뜯을 수 있는 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아까 윤석열만 내치면은 지금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 그치겠지? 그거 쉬울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 몰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김영삼 이야기 자꾸 해서 뭐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가처분이 언제나 79년 4월인가 5월에 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 부마 사태가 예. 6월인가 7월에 터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3개월이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가처분 신청 5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볼 때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어요. 그때는 총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법으로 뭐 한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절대로 이걸 갖다 희희낙낙하면서 전국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마라. 이 우리나라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고 같이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 그 다음 이 총합해가지고 나가지. 이렇게 힘도 없는 나라에서, 예? 세계적으로 힘없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이 동서고 갈린 것도 지금 참 그 슬픈데, 보수 진보까지 가르고, 그 다음 지금은 가덕도 광항으로 경상남북도 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갖다 우리 정권을 계속 잡겠다. 정권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지금 법치와 비법치도 갈랐어요. 법치를 원하는 국민과 대통령이 맞다고 생각하면 법은 필요 없다는 국민으로 또 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 사색 당파가 보면 남인, 북인, 서인, 동인인데 나중에 그 안에서 다 또 갈려. 소론, 노론, 뭐 북인, 남인, 청인 뭐 해가지고. 그래야 조선이 망했어요. 예. 우리가 멀리 있죠. 다른 나라 그 사례를 볼 것도 없이 그런 정도로 나라가 갈갈이 찢어지니까 조선이 뭐 500년, 527년인가 버텼다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 다른 왕조는 있죠. 우리나라가 역시 그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지만 조선은 있죠. 그 정도로 국력이 쇠퇴하니까 일본에서 잡아먹혔다니까요. 예. 지금 우리 정권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정권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나라 국력은 계속 쇠퇴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국은 뭐 동북 공정이라 그럽니까? 나오고 일본 사람들 우리 절대로 못 믿어요. 예? 미국은 미국 본토의 그 안전에 제일 관심이 있지.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주둔시켜 놓는 거지. 안 그러면 관심도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있나, 뭐 석유가 있나. 그래서 우리 후손, 몇 대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런대로 나라 이런 서름 없이 이스라엘 보셨지 않습니까? 서름 없이 그렇게 살려면은 이 정권이 우리 정권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생각을 가지고 있죠. 좀 이렇게 통합시켜야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옳은 말씀. 문재인 대통령을 성군이라고 군자를 넣으니까 또 왕족이 나는데 뭐 그걸 이제 비우니까 아주 좋은 대통령한테 할 수 있을 그렇게 돼야지. 정서적으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쪽에 못 가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그 진이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 좋은 대통령이었다. 후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지. 지금 눈앞에 그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추미애 장관 그대로 놔두고 그게 제대로 일하겠다는 윤석열 쳐내고 이런 거는 나라를 분열만 시키지 절대로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권의 폭주가 이제 막장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파국으로 치닫아가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검심도 드러났고 미진심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은 뭘까요? 정말 어떤 진영의 또 자기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 본인 스스로 약속했던 대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회심이랄까요? 어떤 일대 방향 전환이 지금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서
시국 현황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